자, 2차 방어작용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얘 같은 경우는 1차 방어랑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후천적인 면역 반응이다. 후천성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병원체가 들어온 뒤에 나중에서야 만들어질 수 있는 면역 방어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병원체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어떤 병원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2차 면역 반응이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1차 반응만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특징이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병원체가 들어와서 그 병원체의 모습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특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놈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센 놈을 만드는 방어작용이 2차 방어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어작용이요. 후천성 면역 반응이면서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다. 1차 면역 반응이랑 그 다음에 1차 방어작용이랑 2차 방어작용이랑 여러분들이 차이점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후천성이면서 특이적인 면역 반응 같은 경우는 항원을 일단 인식을 하고 이제 들어온 병원체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특이적인 특공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과정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제 어떤 애들이 주로 나오게 되냐면 항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항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항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항원, 항체 얘네 두 개는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엄연히 다른 애들. 항원이 바로 이종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병원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병원체와 같이 이종 단백질, 외부의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없는 단백질의 형태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놈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원, 병원체라고 생각해도 좋고 혹은 뭐 도둑놈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자, 이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항체가 무엇이냐면 이 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뭐 특공대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쉽게 생각하는 특공대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항원을 인식해서 얘를 공격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항원, 항체에 대한 그림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 자료에 존재하는데 항원은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뭐 우리가 모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 있고 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세균이 있고 이 세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볼록하게 그린다던가 이렇게 볼록하게 표면에 나타나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항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인식하는 항체, 특공대 단백질이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한 다음에 얘를 제거하는 단백질이다.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보라색 부분은 불변 부위예요. 모든 항체들이 다 이렇게 보라색 부위 똑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항원, 어떤 항원이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졌느냐, 그 항원을 인식하고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팔에 있는 빨간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그란 모양의 항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동그란 모양을 인식하는 동그란 팔이 만들어지겠죠. 그 동그란 팔이 바로 이 붉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팔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두 개가 각각 이제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응. 자, 항원이랑 들어온 항원이랑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랑 같이 결합한 반응을 우리는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하고 그 결과 항원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때에 이 항체는요, 조심해야 될 게 한 종류의 항원이랑만 결합을 해요.
동그란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항원이랑만 결합을 해요. 팔이 두 개이지만 둘 다 동그란 모양을 결합하는 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항원이랑만 결합을 해요. 대신 팔이 두 개니까 두 개의 항원이랑은 결합할 수 있겠죠. 여기에도 동그란 모양의 항원이 결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동그란 모양의 항원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동그란 항원이 결합했던 반면에 여기에는 뭐 세모 모양의 항원이 결합을 한다, 그런 효과는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만 항체가 반응한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원항체 특이성. 이 항원항체 특이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용어가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원항체 특이성. 한 종류의 항원에만 한 종류의 항체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게 항원항체 특이성입니다. 자, 이런 항체를 만드는 반응이 바로 2차 방어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어라고 얘기를 했죠. 항원을 인식을 해요. 내가 몸에서 항원, 도둑놈, 이런 놈을 인식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을 2차 방어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백혈구 중에서 두 놈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가 T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림프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림프구라고 하는 이름, 공통된 이름이 있지만 얘네들이 각각 어디에서 성숙이 됐느냐에 따라서 T림프구가 되느냐, B림프구가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림프구라고 하는 백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굵은 뼈 속에 이제 우리 혈구들,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판 이런 애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세포가 있는데, 골수 모세포가 있는데, 이 조혈 모세포에서 골수가 왜 만들어져? 백혈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백혈구의 일종이 림프구라고요. 그래서 골수에서 만들어진 건 공통점인데, 대신 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하게 될 거냐면 가슴샘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언니처럼 더 자라나는 성숙되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것을 T림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수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어디로 안 가요? 그냥 그 골수 제자리에서 이제 성숙하는 작용이 되어서 자신의 할 일을 할 수 있게 성숙되게 되면, 골수에서 성숙되게 되면 그를 B림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T림프구와 B림프구가 어디서 성숙됐느냐에 따라서도 나눠지겠지만 얘네들이 각각 2차 방어작용을 하는 작용들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T림프구가 하는 작용은 T림프구가 하는 작용 중에서 먼저 작용을 하기 전에 종류가 있습니다. 이 T림프구는 두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보조 T림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어요. T림프구가 있어요. 보조 T림프구는 무엇이냐면 항원이 들어왔으면 그 항원을 인식해주고 이 T림프구나 아니 세포 독성 T림프구나 아니면은 B림프구한테 알려주는 보초병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보초병이 바로 보조 T림프구고요.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누구냐면 이제 항원이 있었을 때 그 항원을 찾아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죽여버리는 그런 애를 이제 우리가 독성 T림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포성 면역이 바로 이 독성 T림프구가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조 T림프구가 알려왔어요. 보초병이 항원이 들어왔어. 이 항원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그 항원을 쫓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항원이 발견이 되면 걔한테 가서 다이렉트로 녹여버리거나 죽여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독성 T림프구가 하는 것. 그러면 B림프구가 하는 작용과 T림프구가 하는 작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넘어가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림프구가 있어요. 지금 이 줄기세포에서 T림프구, B림프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했고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성숙한 상태에서 이제 막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다가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들어왔어요. 내 항원이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먼저 보게 되냐면 보조 T림프구가 먼저 항원을 인식하게 돼요. 내가 대식세포가 이 항원을 꽉 잡아먹어요.
여기 아래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항원이에요. 대식세포가 얘를 막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항원이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항원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자기 엉덩이에다가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 T림프구가 와서 이 항원의 모습을 딱 스캔해 가는 거죠. 아, 요렇게 생긴 애를 잡으면 되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 보조 T림프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세포 독성 T한테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림프구한테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앞쪽에서 공부한 세포성 면역에서는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이제 내가 항원의 모습을 알았으니까 찾으러 다닐게. 찾으러 다니다가 항원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 B림프구도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한테도 알려줘요. 이런 항원이 나왔다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항원의 모습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B림프구는 분화합니다. 두 개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종류로. 그래서 한 종류는 뭐가 되냐면 형질세포가 될 거고요. 한 종류는 기억세포가 될 거예요. 기억세포는 무엇이냐면 항원의 모습을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원이 지금 들어온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도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나중에 또 들어왔을 때 이 항원의 모습을 내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보조 T림프구가 알려주기 전에, 스캔해서 알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인식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걔를 발견을 하면 바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하는 세포가 기억세포, B림프구로부터 이제 분화되어서 나타나는 세포.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형질세포죠. 1차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어서 이 형질세포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거냐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Y자 모양의 우리 항체를 여러 개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항체를 생성하게 돼요. 근데 이 항체들 여러 개가 생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체들은 오로지 보조 T림프구가 알려준 요 모양 그대로, 요 모양만 잡을 수 있는 모양으로 항원 항체 특이성을 갖는 한 종류의 항원에만 작용할 수 있는 항체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혈액을 따라서 막 돌아다니다가 항원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항원에 막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게 되면 그 항원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못하고 꼭 이렇게 밧줄에 묶인 것처럼 아니면 수갑을 채운 것처럼 이제 무력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걔가 무력화되었을 때 제거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체가 하는 역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보조 T림프구가 알려줘서 독성 T림프구가 작용하고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항체가 항원을 제거를 하고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효과 중에서 이제 항체를 만드는 작용을 우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이 항체들도 다 수그러들고 이제 형질세포도 수그러들었을 때 항원이 다 제거가 되어서 수그러들었을 때 다시금 똑같은 항원이 들어오게 돼요. 항원이 2차적으로 침입을 했대요. 자, 이렇게 항원이 2차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 보조 T림프구가 굳이 스캔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내가 기억하고 있던 B림프구의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 똑같은 놈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다시금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기억세포가 두 개로 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를 여기에서는 조금 만들었다면 여기에서 조금 만들었다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형질세포 또한 이제 많이 만들어서 여기 앞서서 1차적으로 만들었던 항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항체들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1차에 항원이 들어왔을 때는 스캔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고 항체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 만드는 거에 반면 이제 2차적인 항원 침입 때에는 이제 바로 스캔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항체를 막 만들어내고 많이 만들어내서 항원을 바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면역 반응들이 바로 2차 면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면역 반응들, 우리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이 면역 반응들 중에서 특히나 체액성 면역 반응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게 돼요. 또 하나, 우리 기본 자료에 있죠.
기본 자료에 있죠. 지금 이렇게 가보면 기본 자료에 인공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백신이랑 그다음에 면역 혈청 두 가지가 있어요. 백신이 무엇이냐면 예방 주사예요. 예방 주사의 효과는 이제 예방이 목적인 거죠.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목적.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체액성 면역 중에서 어떤 작용에 어떤 것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게 되는 거냐면 기억세포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세포를 내가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백신에 의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진짜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 2차 면역 반응을 하는 것처럼 항체가 빨리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목적이 바로 예방주사의 목적이다. 그럼 얘는 무엇을 주사를 해야 되냐면 이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항원을 주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항원을 주사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항원을 조금 죽여버리거나 죽여서 단백질 껍데기만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시름시름 앓게 거의 죽을락말락하게 항원을 그렇게 만들어서 주사하거나 그래서 죽거나 약화시킨 항원을 주사를 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예방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예방주사 백신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역혈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에요. 치료. 그래서 내가 이미 병원체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 근데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얘를 치료해 버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입할 거냐면 항체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미 그 항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항체를 이미 병원에서 만들어 놨고 병원이 아니겠죠. 뭐 과학실에서 만들어 놨겠죠. 실험실에서. 자, 이런 데서 만들어 놨고 그 항체를 치료제로서 투여를 하는 거예요. 대신 항체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얘는 기억세포는 못 만들어 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뱀에 물렸을 때요. 뱀독에 딱 중독이 되었을 때. 그럼 그 뱀독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알고 있을 거고 그 항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놨겠죠. 그리고 각각의 병원에다가 그 항체를 다 이렇게 도입을 시켜 놨을 거예요. 그렇게 도입된 병원의 치료제, 면역 혈청을 가지고 내가 뱀에 물렸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이 항체를 주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항체가 주입이 되어서 치료가 됐기 때문에 내 몸에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똑같은 뱀한테 또 물렸어도 나는 이제 이런 면역 반응,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항체가 빨리 만들어지는 효과들은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 혈청과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면역 혈청은요, 치료제라고 얘기를 했죠. 요 놈을 주입하는 거예요. 내가 요 항원 침이 이게 뱀독이에요. 뱀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런 일련의 뭐 T림프구가 작용하고 요 놈이 작용하고 얘가 분화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항체를 주입을 함으로써 내를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나는 이 기억세포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 2차적으로 뱀독에 물리더라도 이런 효과는 없어요. 다시금 이 첫 번째 효과들을 다시금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백신은 무엇이냐? 백신은 얘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주입을 하는 거죠. 주사를 얘를 하는 거다. 면역혈청은 항체를 주사한 반면에 이제 백신은 항원을 주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항원은 쌩쌩한 항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약화된 항원. 걔를 주사를 하게 되면 보조 T림프구가 인식을 하고 세포성 면역도 일어나겠지만 자, B림프구가 분화되어서 기억세포를 만들고 우리의 목표인 요놈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독감 예방 주사였어요. 그러면 약화된 독감 바이러스를 딱 주입을 하고 주사를 하고 그 결과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기억세포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독감에 걸렸네, 독감이 들어왔네. 그러면 이 기억세포가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안 일어나고 바로 이렇게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아프지도 않고 바로 치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백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눠봤고요. 세포성 면역보다는 체액성 면역이 당연히 복잡하고 물어볼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